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실기 시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0점 이상 획득을 하면 합격입니다. 시간은 180분이 주어지고요. 출제 유형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1유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을 좀 하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링 및 평가, 성능 평가까지 하는 거, 그리고 3유형은 올해 처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 회귀 분석 등이 지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배점을 보면 1유형 같은 경우는 문항당 10점 해서 3문항이 나오고요. 30점. 그리고 2유형 같은 경우는 한 문항 40점이고 우리가 아까 60점 이상 획득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유형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권이다. 이 유형을 만점을 받아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는 한 문항당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2문항 3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6문항 100점이 배점되어 있고 이 중에 60점을 획득을 하시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항목으로는 이제 이게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실무라는 과목명으로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형 구축 작업, 모형 평가 작업. 근데 여기에 올해 추가로 작업형 제3유형, 가설 검정, 회귀 분석 등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시험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응시 전에 데이터 자격 검정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꼭 필독하시고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제공되는 어떤 가이드가 있는데 꼭 읽어보시고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 강의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실습 환경은요, 별도 응시 환경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 환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그 환경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문제에서 R과 파이썬이 선택 가능하다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약 사항이라고 보면 일단 코드 라인별로 실행이 불가하고요. 그래프, 단축키, 자동 완성이 미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제공된 패키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격검정 그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을 할 때 패키지가 어떤 것이 깔려 있는지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약사항만 볼 게 아니라 이 제약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응시할 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코드 라인별로 실행이 불가하다는 뜻은 주석 처리, 샵을 잘 사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석 처리라고 하면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고 내가 텍스트로 어떤 메모 같은 걸 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실행을 하면 전체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석 처리를 잘 사용을 하셔서 어, 코드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 단축키 자동 완성이 미제공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코드를 통으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드를 외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뭐 이점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미제공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 관련된 코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드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모델, 간단한 코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제공된 패키지만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뭐 추가로 패키지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되는 기본적인 패키지 내에서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해석하면 이런 뜻인 거를 요거를 잘 이제 받아들이시고 첫 번째는 응시 체험 환경에서 꼭 연습을 해보고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텐데 꼭 그 문제들을 실제 응시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드가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외워야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보시고 눈으로 익히는 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타이핑해 보시고 꼭 손으로 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체험 환경, 요 응시 환경은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공식 홈페이지 가셔도 있고요. 요 사이트를 이제 개인별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응시하시기 전에 꼭 이 환경에서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전 준비입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본 강의는 일단 파이썬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강의를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에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아나콘다라는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실행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실행을 하셔야 돼요. 사이트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있고요. 구글에 아나콘다 다운로드라고 치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고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아나콘다 이제 실행을 하면 요렇게 화면이 뜰 텐데 요쪽에 있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설치하기 전이면 여기 인스톨이라고 뜰 겁니다. 여기 인스톨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네, 준비가 완료되셨으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요런 창을 하나 띄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고 이게 만약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주피터 노트북 설치 방법, 실행 방법 등을 서칭을 하셔서 이 화면까지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먼저 제1유형 데이터 다루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걸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파이썬 하면은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코딩에 대한 굉장히 조금 이제 낯설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파이썬을 그냥 계산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기를 처음 사용할 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사용법을 모르지만 뭐 이제 숫자 키들을 하나하나 입력하고 뭐 사칙 연산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하잖아요. 파이썬도 익숙해지면 계산기랑 사실 똑같습니다. 계산기긴 한데 다양한 이제 계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좀 다뤄볼 수 있는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파이썬을 그냥 계산기라고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유형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데이터 프레임, 이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mtcars라는 이제 데이터 셋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일부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러한 이제 데이터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기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df, 줄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서 df라고 이제 쓸 거고요. 우리 하나하나 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이제 컬럼, 이제 열이라고 하는 쪽에 변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변수, 카라고 하는 변수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mpg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네모를 하나, mpg에 대한 열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이제 네모 박스를 쳐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총 0부터 6까지 있는데 7개의 데이터죠. 요 예시 자료에서는 7개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방향으로는 row가 있죠. 요렇게 한 행이에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7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각각의 변수들에 해당하는 값들이 0번 데이터에 뭐 이렇게 값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에 그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이런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유형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1번 보면 mpg 변수, 요 변수죠. mpg 변수의 값들을 민맥스 스케일링, 우리가 최소 최대 그 스케일링 한 다음에 0.5가 넘는 데이터 개수를 구하시오.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링 하면 최소값이 0이 되고 맥스 값이 1이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스케일링 한 다음에 0.5가 넘는 데이터들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기어가 여기 이제 기어라는 변수인데 기어가 3이랑 4인 자동차 그룹의 MPG 평균값을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시오. 그러면 기어 3일 때 그리고 기어 4일 때의 MPG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3번 보면 MPG 변수의 상자 그림 기준으로 이상치의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상자 그림 기준으로 이상치는 Q1, Q3에서 1.5 곱하기 IQR 그 넘어가는 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출제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기 예시를 좀 같이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학습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이제 카라는 이제 변수에 보면 요게 이제 텍스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브젝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트, 정수형, 그리고 플로트, 소수점이 같이 있는 거, 그리고 불이라고 해서 false 아니면은 이제 true로 표시되는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통계량.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중심값을 나타내는 중심측도 그리고 삼포도를 나타내는 그런 값들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평균, 중앙값 이런 것들은 중심을 나타내는 값이고 4분위수, IQR, 표준편차 이런 값들은 삼포를 나타내는 값이었죠. 세 번째로 보면 데이터 인덱싱, 필터링, 정렬, 변경 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제 부분에 중복값, 결측치, 이상치 처리하는 부분 이것들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하는 거 Z스코어로 이제 데이터 표준화할 거냐 아니면은 데이터 정규화라고 해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할 거냐 이것도 같이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결합하는 거 데이터를 합치는 것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다루는 것까지 이제 인덱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파이썬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배워볼 겁니다. 이제 최근에 기출 트렌드를 보면 4회 때 날짜 데이터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5회 때는 파생 변수 생성하는 거. 이제 파생 변수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변수들이 아니라 어떤 좀 객관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변수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추가하는 파생 변수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6회 때 올해 상반기죠. 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게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유형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필터링을 하고 최종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잘 보시고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쪼개서 코딩을 하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 데이터는 꼭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1유형 데이터 다루기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다루기 유형에는 아까 제가 이제 7가지로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 파이썬을 기초부터 배우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실기 시험용으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좀 다루는 쪽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 다루기 유형을 가지고 왔고요. 하나하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타입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데이터를 불러오기에 앞서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이제 패키지?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판다스 그리고 넘파이를 가지고 올 건데요. 그 두 개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이렇게 import pandas as pd 내가 이제 pd라고 줄여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import numpy as mp라고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불러올 때 아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df라고 줄여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df는
pd.read_csv 그리고 emptycars csv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 실습 파일들은 제공을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다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read_csv CSV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 그 파일명이 뭐냐 하면 괄호하고 다운표에서 emptycars.csv라는 파일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런데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df라는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df 헤드를 쳐보면 head 이렇게 가로한 거는 초기 이제 5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f.head 치면은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잘 불러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 불러왔죠, 데이터를. 네,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요. 제가 실습 이제 스크립트랑 파일들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타이핑하지 않고 쭉쭉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하나하나 이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꼭 손으로 해보시기를 꼭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하는 그 함수는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고 dtypes라고 하면 변수들에 대해서 각 변수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카라는 변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mpg라고 하는 거는 플로트, 실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수점을 쓸 수 있는 거죠. 실린더는 정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disp라고 하는 거는 플로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변수명마다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건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내가 변경하고 싶다.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제2 유형을 가면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요 데이터 타입 변경하는 거를 함수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df라는 거를 이제 copy, df1이라는 변수에 카피를 해놓을 건데 이제 우리가 df를 그냥 이렇게 나중에도 나올 거지만 df를 df1이라는 거에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 df가 바뀌면 df1도 바뀌거든요. 이걸 뭐 이제 얕은 복사, 뭐 깊은 복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건 얕은 복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변경되지 않고 사용을 하려면 뒤에 .copy를 쳐주셔야 됩니다. 카피하고 가로를 이렇게 쳐주시면은 앞에 df가 변해도 df1에 저장한 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쓰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df라는 거에 df1이라는 거에 이제 복사를 한 거죠. as type 해서 내가 이제 편의상 제가 그냥 소가로는 괄호라고 하고 요거는 중가로 나중에 이제 대가로가 나올 건데 중가로 대가로만 제가 별도로 부르겠습니다. 소가로 한 다음에 이렇게 콤마를 해서 작은 콤마에서 실린더 cyl이라는 변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을 해줘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한 거죠. 프린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서 제출을 하실 때 파이썬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예제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건데 그때 한 번 더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지금 실기로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따라오시고 손으로 한 번씩 타이핑을 해보세요. 제가 파이썬은 계산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df1에 있는 cyl이라는 변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해줘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보면은 cyl이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어떤 타입이었냐면 cyl은 int 정수 타입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으니까요. 코딩을 했으니까요. 이제 데이터 타입을 2개 이상, 한 번에 2개 이상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안에다가 콤마를 찍으시면 됩니다. 중괄호 안에, 요 중괄호 안에다가 콤마를 찍으셔서 cyl은 다시 int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기어라고 하는 변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print하고 df1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 dtypes라고 하는 함수를 치면 이렇게 밑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다시 int 타입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어는 그렇죠. 기어가 여기 있네요. 기어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할 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앞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변수명을 치면 데이터 그 해당하는 변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오거든요. 한번 보면 내가 df1에 실린더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위에서 실행이 안 됐네요. 위에서 실행을 하나하나 해보면 하나하나 하면서 따라가 볼게요. 다시 쭉 데이터 타입 확인했었고요. 실행은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내가 실린더라고 하는 CYL 변수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664 쭉 해서 지금 데이터가 32개가 있거든요. 0번부터 인덱스로 보면 0번 인덱스부터 31번 인덱스까지 32개의 데이터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lue underbar count라고 하는 거는 요 df1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실린더 cyl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어떤 값들이 있냐 하면 8, 4, 6이라는 변수가 각각 8이 14개, 4가 11개, 6이 7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int, 정수형이었죠. 이렇게 그 어떤 변수명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value underbar count라고 하는 걸 치시면 됩니다. 되셨고요. 두 번째는 기초 통계량이에요. 우리가 기초 통계량 볼 때 중심 측도를 나타내는 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었고요.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게요. 데이터를 pd.read 언더바 csv에서 empty class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head 함수를 써서 초기 5개 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를 잘 불러왔죠. 그런 다음에 df.shape를 치면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행열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앞에 있는 32가 이렇게 행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는 32개가 있고요. 12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값을 구할 때는 def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변수명을 불러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mpg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을 알고 싶으면 def 대괄호하고 mpg라고 하는 변수명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대로 점 찍으시고 min이라는 함수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min이라는 함수를 치면 이제 평균값을 가지고 옵니다. mpg열, 즉 요 mpg열 32개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df mpg 한 다음에 min이라는 걸로 알면 되죠. 그냥 이제 출력을 해도 되는데 저는 mpg 언더바 min이라고 하는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원하는 변수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rint mpg min을 치시면 mpg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구해지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rint 위에 있는 거 복사해 올게요. print 하신 다음에 위에 요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출력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값이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중앙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mpg 변수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점 메디안을 치시면 중앙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mpg 언더바 메디안이라는 변수에 저는 담았고요. 그대로 프린트를 해보면 그 mpg 변수의 중앙값을 가지고 오죠. 이렇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df 이렇게 mpg 한 다음에 메디안을 그대로 이렇게 프린트로 가지고 오셔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최빈값을 구할 때는 모드라는 걸 써요. 최빈값을 영어로 모드라고 하잖아요. df 변수에 난 예를 들어서 실린더라는 변수의 모드 최빈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저는 mpg 언더바 모드라는 거에 담았고요. 그걸 프린트를 해보면 8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8이라고 하는 그 최빈값 하나를 뽑고 싶잖아요. 근데 모드는 특이하게
요 첫 번째 데이터를 뽑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 쳐서 0을 입력을 하거든요. 프린트해서 첫 번째 데이터만 가지고 올 때 요렇게, 모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요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추가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진짜로 실린더 변수명에 value count를 해보면 최빈 값이 8이냐 라고 보면, 여기 보세요. 8이라고 하는 값이 14개로 가장 많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8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포도를 나타내는 값이 이제 뭐 분산, 표준 편차, IQR, 범위 등, 레인지 등이 있었고요. 분산을 보면 저는 MPG 변수의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bar 하면 됩니다. 이렇게 VAR, variance의 약자죠.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걸 저는 MPG 언더바 한 다음에 바에 가지고 왔어요.